특수구문 오늘 마지막입니다. 책 있는 사람은 106쪽인 것 같네요. 오늘 배울 것은 별게 하나도 없어요. 가조하고 과목적어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뭐 단순하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제 문제를 보면 가짜주어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따가 설명할 가목적어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가짜 목적어가. 그 다음에 강조인데, 강조는 문법에서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즉 문법에서는 문제를 내기가 힘듭니다. 객관식으로. 근데 강조 구문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말을 강조하겠어, 중요하지 않은 말을 강조하겠어? 당연히 중요한 말을 강조하겠죠. 이 문장이 무조건 중요해. 그래서 이 단락에서 만약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 해석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얘가 모든 게 담겨 있을 텐데.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풀기 위해서 옆에 가주어부터 보겠습니다. 가주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을 되새겨서, 가짜 주어는 언제 발생합니까? 주어가 길면. 그렇지. 긴 주어가 있으면 뒤로 보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다르게 영어는 좀 길다 싶으면 무조건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좀 말이 깁니다. 그럼 뒤로 보내면 돼.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아. 무조건 꾸미는 말은 무조건 앞에 와야 돼. 영어는 좀 길다 싶으면 뒤로 보냅니다. 긴 주어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부정사. 두 번째는 대주어 동사. 이게 왜 길다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투부정사는 몇 단어니까? 두 단어. 두 번째 대주어 동사는 몇 단어니까? 세 단어. 즉 한 단어 이상이면, 두 단어, 세 단어 넘어가면 이런 것들은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투부정사하고 대주어 동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 그렇다면 동명사는 몇 단어입니까?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세 단어예요? 한 단어. 길어, 짧어? 짧어. 그래서 동명사는 뒤로 보내지 않아, 대부분. 그래서 3번에 괄호를 친 겁니다. 동명사 주어는 그래서 그냥 주어 자리에 그냥 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속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너무 긴 주어가 오니까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써가지고 자리만 채워주고 뜻이 없는 단어죠. 이 동사 자리에는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잘 와가지고 동사 자리를 채워줄 겁니다. 이걸 보고 가주어라고 합니다. 이때 it은 뜻이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고요. 뒤에 어떤 것이 나오니까 그것을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소개해 준다 그래서 예비 주어라고 말하는 책도 있습니다.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뒤에 뭐가 나오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해석을 할 때 어디서 끊어 읽으라 그래서 접속사나 전치사 앞에서 끊어 읽으면 되니까 투부정사나 대주어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말고도 다른 접속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야 이거, 내 펜 어디 갔어? 어떻게, 지워졌어. 좀 어렵게 명사절 주어가 이렇게 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펜 만들어야 되잖아 이제. A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디서 끈다고? 투부정사 앞에서 끊으면 돼. A번 해석 어떻게 해? It is confusing.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 다른 일에. B번은 it is not clear를 해석하면 돼요.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명쾌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그 사고에서.
라고 해석해서 it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1번을 바탕으로 2번을 공부해야 됩니다. 2번의 필표를 많이 쳐. 자, 잘 봐야 돼. 가 주어가 확장되면 가 목적어예요. 여기다가 내가 가 주어 구조를 그대로 쓸 거야. 위에다가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예요. 잘 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가 주어 구조가 되죠? 맞습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대로. 여기다가 어떤 말을 확장을 시킬 거냐면 이렇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만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확장을 하려고 해요. 뒤에 갖다 붙이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자, 봐. 아까 A번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다른 물건에다가 똑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헷갈리다 그랬죠. 맞습니까? 거기다가 뭐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려고 해요. 또 B번에서 뭐라 그랬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다가 저 동그라미 친 말을 덧붙이려고 하다 보면 저거는 동사인데 영어는 동사가 어디에 온다고? 여기 오잖아요. 여기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뭘 쓰면은 이 말을 쓰면은 말을 확장해서 쓸 수 있겠군요. 그 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알다, 생각하다, 그 다음에 만들다. 이 세 가지 말이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오는 걸 외워. 세 가지만 외우면 돼. 뭐 더 외울 사람은 물론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니 해도 find하고 think하고 make입니다. 이때 find는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옆에 있는 것처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끊으면 돼요. 두 문장이니까. 어떻게 해석한다고? 여기를 끊어서 해석한다고. 그래서 앞에를 먼저 해석하면 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예로운 일이라고. 뭐가? 너를 돕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에. B번 문장.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고. 뭐가? 여자가 입고 다닙니다. 쇼츠, 반바지를 겨울에. 알겠죠? 두 문장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므로 과목적으로는 대단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문법으로나 서술형 문제로나 뭘로 나오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계속 관찰해 본 결과 딱 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메이크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것 같아요. 메이크는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는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모양을 물어보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이 형식을 그대로 익혀서 가목적어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가목적어는 주어가 확장된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나중에 막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막 나중에 가짜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막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조 구문. 오늘 뭐 되게 빨리 끝나죠. 첫 번째 강조 구문 어떻게 했어요? 이 is나 it was 사이에 강조하고픈 말을 놓고 나머지 문장을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해석은 이것이 바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디아에서 뭐시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두
do나 does나 di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즉 동사를 두 번 써가지고 정말로 뭐뭐 한다는 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긴 한데 간단하죠. 뭐 설명할 게 아예 없다시피 한데, 이때 그 우리 책에 보면 이 대세에 해당되는 접속사를 who나 뭐 이런 말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나오면 who로 쓰고 앞에 장소가 나오면 wher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that이라는 접속사가 다른 단어로 바뀌었을 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조 구문은 문법으로 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드물고 없다시피 하고 객관식으로 내기가 힘듭니다. 낸다면 주관식으로만 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것은 독해 시간에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중요한 문장이니까 강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이 문장이 주제의 문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 해석을 해보면 바로 언어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 언어는 허락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병렬 구조 기억납니까? 이 모양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죠? 네, 병렬 구조로 잘 연결되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이 있는데 후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정말로 읽습니다. 신문을 매일매일. 그 학생들이 성적이 높아요. 테스트에서. 어떤 학생들보다 읽지 않는 학생들보다, 뭐 이러면 되겠죠. 테스트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do나 does나 did를 한 번 더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A하고 B 문장을 만나게 되면 아 강조구나 라고 넘어가지 말고,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강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거예요. 오늘 넘어서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한 가목적어를 보겠습니다. 자, 잘 봐야 돼. 가목적어는 뭐라 그랬어? 가주어가 확장된 구조예요. 자, 여기 보고 있으면 파란색 가로가 가주어처럼 보이죠? 맞지? 뭐 it is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것이 이거잖아. 그래서 투부정사가 당연히 답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라는 가주어 문장이 앞에 뭐가 붙어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목적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푹 잘라가지고 어렵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동기부여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5번 또 봐봐. 자, 이렇게 봤습니까? 가주어처럼 보이죠? 여기다가 it is라고 쓰면, 그죠?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쳐? I한테 A 간접 목적어, B 매뉴얼 스킬을 가르치는 게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여기다가 뭘 확장시켜서 앞에다가 이걸 붙여가지고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가목적어라고. 알겠어?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다 만약에 합쳐서 봤으면 여기까지 해석을 뿅 해서 끊으면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알겠어? 됐어요? 자, 심심하니까 또 한번 놀아볼게요. 매뉴얼이란 단어가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매뉴얼이 무슨 뜻이라고? 손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매뉴얼 스킬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매뉴얼 스킬이 뭘 것 같아? 아빠에서 너무 황당한 대답을 들어서 아이들한테 매뉴얼 스킬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매뉴얼 스킬이 뭘 것 같아요? 어떤 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빠에서 이제 그 매뉴얼을 저렇게 써놨더니 손기술, 도박, 막 이렇게 말해가지고 옥주 죽을 뻔했습니다. 뭐 애들한테 도박을 가르쳐? 손기술, 밑장 빼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손을 가지고 하는 기술이니까 망치로 뭘 해갖고 고치고 전구도 이렇게 고치고 나무 뭐 나사 빠지면 손으로 끼워 놓고 이런 것을 매뉴얼 스킬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저거 쓰니까 손기술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도박하고 비트코인 어쩌고 진짜 나 웃겨 죽을 뻔했네.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되겠죠. 우선 두 개를 풀었고, 네, 전혀 재밌어하지 않는군요. 그 다음에 2번은 좀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 강조 구문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판사가 결정진다라는 뜻으로 판사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decide를 빼고 보면 뒤에 투부정사 진짜 주어가 나와 있어서 가짜 주어를 지금 앞에서 물어보고 있는 형태인 것 같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어려우니까 4번은 여러분 손에 좀 맡기겠습니다. 4번은 문제를 되게 머리를 다 써서 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